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즐겁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하고 배드민턴을 많이 치거든요. 이제 6살, 8살인데 매일매일 좀 실력이 늘어서요. 이제는 좀 칠만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어제 그제 양일 동안 배드민턴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요. 좀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어깨 쪽에 근육이 좀 뭉쳐 있어서 고통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까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9일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혹시 미국 주식시장의 뉴스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약간은 시끌벅적한 그런 주말을 보냈습니다. 왜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노동부에서 고용지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이 웹사이트가 바로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노동부 웹사이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Employment Situation Summary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8월 6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제가 몇 번 오미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그 전달에 대한 고용 지표를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여기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토탈 논팜 페이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되었는가를 살펴보면요. 7월 한 달 동안 94만 3천 개의 잡이 새롭게 창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unemployment rate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업률을 얘기하는데 실업률이 지금 0.5% 더 내려가서요.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은 고용이 창출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리저 앤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환대 산업에서 많은 잡이 창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행사, 항공사, 크루즈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을 잃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재고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대 산업뿐만이 아니라 로컬 가버먼트, 지방 정부의 교육 부분에서도 많은 잡이 창출됐고요. 마지막으로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쪽에서도 좋은 고용 효과가 일어났다, 이러한 내용을 지금 고용부에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른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노동부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번 7월 달에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수는 94만 3천 개였습니다. 그런데요,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 90만 개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4만 3천 개나 추가적으로 창출이 된 거니까 굉장히 호전이 빠르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수치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제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연준 입장에서 충분하게 시작할 수 있다. 뭐를 시작하냐면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테이퍼링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연준에서는요, 매달 꾸준히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국채를 사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산 매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테이퍼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테이퍼링의 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요, 이러한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롱 본드, 그러니까 장기 채권에서 빠져나가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장기 채권의 금리가 6%나 올라갔다. 여기는 이제 6% 정도 올라갔어도요, 아직까지 지금 채권의 금리는 1.3%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9% 정도 상승을 했죠. 왜냐면요, 많은 금융 기업들은 이자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따라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은행들을 비롯한 많은 금융 기업에는 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 해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요, 농업 관련된 그런 물품들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unemployment rate, 즉 실업률이 지금 5.4%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번에 예상치는 5.7%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4%대로 내려가면 완전 고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완전 고용에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6월달 고용 보고서를 보면 5.9%였기 때문에 지금 실업률이 5.9에서 5.4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요 800만 개의 조합이 모자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과 지금의 고용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8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전체 인구에서 지금 고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수치가 지금 61.7에 머물고 있다. 자, 보시면요, 이 수치는 보통 64를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대부분의 경우 63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회복을 보인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 밖으로 나가 있다는 거죠. 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왜냐면요, 8월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시면 National Foreclosure Moratorium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모기지를 갚지 않아도 압류를 당하지 않게끔 정부에서 좀 봐준 거거든요. 자, 이러한 법안이 지금 8월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압류를 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9월 달부터 최근에 굉장히 강화되었던 실업 수당이 있잖아요. 이 수당 역시도 끝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의아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요, 이번에 실업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아직까지 고용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준이 앞으로 어떠한 저울질을 할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요, 꼭 주말에만 어닝 발표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지난 토요일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닝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Warren Buffett's winning equity portfolio is concentrated in just 4 stocks. Here's what they are. 자, 워렌 버핏의 위닝 에퀴티 포트폴리오니까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회사잖아요. 따라서 이 투자 회사가 어떠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여준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의하면 4개 종목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어닝을 토요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닝이요, 살펴보니까 한 순이익이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리빌 나타낸 바에 의하면요,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4개의 주식에 몰빵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오라클 오브 오마하가 나와 있는데 오마하는요,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오마하에서 온 오라클이다, 선지자다, 우리의 리더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 세우는 워렌 버핏의 별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4가지 종목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당연히 애플이죠. 애플은 지금 124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연 1위고요. 나머지 주식을 다 합쳐도 지금 애플의 규모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2위를 차지한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고요. 지금 426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위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네요. 251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마지막 4위는 지금 배당 때문에 팔 수가 없는 주식이죠. 코카콜라 216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4종목이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고 있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미국 주식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바이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인바이트의 주가가 지금 11% 이상 장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소식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인비테 jumps on news of merger offer from Exact Sciences. 자, 인비테의 주가가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뉴스였냐면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된다라는 뉴스인데요. 같이 합병을 하게 되는 기업의 이름은 Exact Sciences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인비테의 주가가 9.2% 올라가고 있다. 시장 이후에 말이죠. 그런데 결국 지금 1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리포트가 발표됐기 때문인데 Exact Science가 이번에 접촉을 하고 있다. 다가서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두 기업이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기사는요, 아직까지 액티브 톡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장 합병이 일어날 거지는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딜이 성사가 되게 되면 현금을 가지고 주고받는 것은 아니고요. 올스톡 딜이다. 따라서 주식을 가지고 합병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그덱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러한 발표가 있은 이후에 2%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한번 가서 살펴보시죠. 자, 같은 소식을 가지고 지금 이그젝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1.96% 정도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고요. 인비테는 지금 11% 정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현상은요, 사실 굉장히 유주얼하다, 평범한 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그젝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인비테에 비해서 규모가 한 4배 정도 더 큰 그런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보통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면 작은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사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면요. 인비테는 아크 인베스트에서 백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크 인베스트의 CEO인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요. 그 인비테라는 기업을 심지어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anies in the genomic revolution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genomic revolution이라는 것은 유전 혁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전자 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인바이테다.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인베이타라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는 킷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간단한 유전자 검사 킷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킷의 가격은요, $25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킷을 가지고 그렇게 유전 혁명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지금 캐시우드가 인비테라는 기업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수치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비테의 킷을 활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인비테라는 기업은요,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닥터를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그 의사가 인비테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 사람 환자의 유전자 그 기록을 살펴보고 이 기록에 따라서 처방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비테를 사용하는, 인비테가 판매하고 있는 이 킷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비테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플랫폼 기업, 유전자 정보를 많이 확보한 이러한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AMD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AMD 투자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AMD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Xilinx could be a cheap way to play AMD thanks to the merger arbitrage spread. 자, 자일링스가요,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 될 수 있다. AMD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싼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번에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알비트리지 스프레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비트리지가 뭐냐면요,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 폭을 얘기하는데 이 폭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기사의 제목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일링스가 굉장히 저렴한 방법이다. AMD에 투자하는데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물론 위험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중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AMD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자일링스 같은 경우는 23% 정도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AMD랑 합병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AMD는 지금 1.7234개의 주식을 자일링스 주주들한테 줄 예정입니다. 합병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자일링스 주식을 하나 갖고 있으면요. 합병하는 동시에 이 하나의 자일링스 주식이 1.7234개의 AMD 주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요. 두 개의 주식이 지금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맞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자일링스의 주식은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AMD 주식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자일링스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AMD와 합병을 이루게 되면 굉장히 이득을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합병 동시에 지금 20%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스프레드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루머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승인을 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AMD 쪽에서는요. 이번 딜을 2021년 말까지 성사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AMD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고만 계신 분들 계시면요. 아직까지 AMD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겠죠. 이번 어닝 시즌에는요. 어닝 발표 이후에 주가가 많이 추락한 종목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쿠거든요. 로쿠의 주가는 어닝 발표 이후에 1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로쿠의 비즈니스가 정말로 악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만 떨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겠죠. 만약에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만 하락했다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비즈니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이번에 로쿠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에는요. 지금 로쿠 아마존이 커넥티드 TV에 있어서 탑2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레포트가 하나 있는데 State of Viewership이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생긴 레포트고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48페이지나 되거든요. 따라서 이 레포트의 내용이 어떤 건지만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TV 그리고 기존의 공중파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TV의 모든 관련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양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를 마련해 보고요. 오늘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로쿠 그리고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임프레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임프레션은요. 뷰라는 단어랑은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청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임프레션은 뭐냐면 우리 같은 소비자, 우리 같은 시청자들이 얼마나 많은 광고를 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임프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임프레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에 로쿠는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무려 28%나 임프레션이 향상을 했다. 따라서 많은 광고를 우리 같은 소비자들 그리고 시청자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은 49%나 올라갔으니까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Q4 4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도요. 굉장한 모습입니다. 로쿠 같은 경우는 단 2분기 만에 118%라는 성장을 했고요. 그만큼 많은 광고들이 붙고 있다는 거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무려 204%나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두 기업뿐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케이블 TV랑 비교를 해보면요. 케이블 TV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25% 정도 임프레션이 감소를 했고요. 더욱이 브로드캐스트 텔레비전, 즉 공중파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공중파 역시도 작년 대비 19%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감소하고 있는 광고를 지금 로쿠 그리고 아마존이 모두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 써 있는데요.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해서 모두 다 잘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기사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요. 삼성 커넥티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프레션이 좋았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 27% 성장하면서 로쿠랑 함께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삼성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다. 하지만요. 애플을 보게 되면 애플의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에 비해서 오히려 6%나 감소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구글은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구글의 디바이스는 우리가 크롬캐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는요,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49%나 임프레션이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roku 그리고 아마존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양질의 컨텐츠를 보내드리기 위해서요, 여러가지 웹사이트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유료 회원으로 가입된 웹사이트만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CNBC 프로입니다. CNBC 프로의 유료 회원이 되면요, 유료 회원만 볼 수 있는 기사가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함께 살펴볼 기사도 프로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톡 마켓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 굉장히 저렴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주식들을 가려주겠다, 이러한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CNBC 프로에서 이번에 가려냈다, 스크린이라는 것은 이제 선별을 했다는 거죠. 어떠한 주식을 선별했냐면 S&P 500에 속해 있는 최고의 우량주 500개 중에서요, 먼저 Forward Price to Earning Ratio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Forward는 뭐냐면요,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TTM이라는 걸 쓰잖아요. Trailing 12 months.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다가오는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Forward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earning, 만들어내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Forward PER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Forward PER이요, 3년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하향 조정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요거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번에 주식들을 선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 써 있는 게 뭐냐면 70% 이상의 전문가들이 지금 바잉을 주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매수 의견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타겟 프라이스와 지금 현재 주가를 비교하면 최소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주식들,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주식들을 다음과 같이 취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Forward PER을 지난 3년 평균의 PER과 비교하는 방식은요, 많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그들이 스톡 밸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적정 주가에 내려가 있는 그러한 주식들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밑에 가서 그 주식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 조금 내용이 복잡해서요, 제가 엑셀 시트로 옮겨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가장 왼쪽에 티커 네임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컴퍼니 네임, 그 기업의 이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칼럼을 보시면 Forward PE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해당 기업이 만들어낼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옆에 이 칼럼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 3년 동안 PE 레이쇼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얼마 정도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G 컬럼에 나와 있는 것은 바이 레이팅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타겟 프라이스를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데 거기 평균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가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알래스카 에어고요. 알래스카 에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그 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 레이시오가 22 정도의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PE 레이시오는 45.6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52% 정도 PE가 디스카운트 돼 있다, 세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전문가는 93.8%나 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39.3% 정도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금 PE 디스카운트가 20% 정도 돼 있고요, 바이 레이팅을 주는 전문가가 82%, 그리고 에브리지 프라이스 타겟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무려 23.7%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대원 에너지는 지금 73%라는 엄청난 PE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전문가는 80%, 그리고 현재 주가
주가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42.6%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PE 디스카운트는 40%, 바이 레이팅이 80.6%고요. 앞으로 43.3%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와 있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어닝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7.3배밖에 올라가 있지 않은 굉장히 저렴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PE 레이쇼의 평균을 보면 10.8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PE 레이쇼가 33%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는 84.8%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 주가의 평균치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47.3%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47% 이상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테슬라 관련된 짧은 소식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pushes back Cybertruck deliveries to 2022 as anticipated. 자, 테슬라가 이번에 연기를 한다. pushes back이니까 약간 미룬다는 거죠. 사이버트럭을 판매하는 시기를요, 2022년으로 약간 연기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다, 예상은 하고 있었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처음으로 판매하는 것이요, 아무래도 내년쯤 돼야 가능할 것으로 지금 짐작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올해 초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랬냐면 기대를 좀 낮추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몇 개 정도는 지금 딜리버리를 할 수 있다, 판매를 시작할 수는 있다, 올해 안에 말이죠. 자, 그런데 볼륨 프로덕션, 즉 대량 생산은요 2022년 정도 돼야 가능하다라고 사이버트럭의 출시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이버트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디베이트, 토론거리가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왜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픽업 트럭을 더 좋아하잖아요. SUV라든지 아니면 픽업 트럭을 선호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사이버 트럭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테슬라 관련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좀 시끌벅적한 그런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 50%를 전기차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설립했거든요. 일종의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이번에 많은 자동차 기업들을 초대하면서 테슬라를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 전체 지역에서 지금 판매되는 전기차의 70%, 80%까지도 테슬라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기업을 빼놓고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다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모바일폰의 혁명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기 위해서 모토로라 그리고 노키아를 초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삼성은 빼고 모바일폰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좀 농담조 섞인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를 5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만들어주면서 테슬라에도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은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설정한 2030년까지 전기차를 50%까지 확충한다는 이 목표는 과연 달성한 목표인가, 우리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조금 더 유용한 정보,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m glad you said it was a target. While this was an executive order, it's more like an executive goal. And that's because it's going to be 50% is w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ants. But even the Detroit automakers that were at the event, they promised 40% to 50%. So they're even a little bit less optimistic than the Biden administration regarding this new EV goal. Yeah, and a lot of it comes down to charging in the infrastructure bill. There is a couple billion being set aside to help build out the charging grid. You are in Detroit. You are an auto insider.
We know Ford with the electric Lightning F-150, the best-selling vehicle in America, the Mustang Mach-E, which I'm sorry to say I don't think is a very attractive car. What are the industry insiders quietly saying? Do they think they can really get this? Brian, these are very difficult goals. And when you look at the EV adoption, like you just mentioned, for the rate that people are buying it, it's challenging. It's very hard to get people to change their driving habits. And that's what you're asking them to do with the EVs. And then you add on that there's not enough infrastructure. You add on the technology is very costly. You see the Chevrolet Bolt EV right there, very small, very compact car. That's not what people are buying right now. You see Tesla right there. People are buying Teslas. They're not buying EVs just yet. While many think that's going to change. Yeah. And that's an important point. You know, because Elon Musk was not invited to that White House meeting, Mike. Yeah. Is Tesla really the entire electric car market right now? It may change. You got Rivian coming out, Lucid, Lordstown, they've got their own issues. But right now, is Tesla pretty much the entire market? Pretty much, yes. I mean, they're still at about 70, 80% of sales. And while you have people coming into the segment, we don't have them there just yet. And GM was supposed to kind of go up against them with the Bolt EV. You had Ford, that has probably been the best competitor, coming out with the Mustang Mach-E. But I mean, overall, Tesla is dominating the electric vehicle space. People expect that to kind of come down. Analysts expect that to come down. But even though they weren't at the White House, this bill, not the bill, the aspiration, the executive order, probably will benefit them quite a bit. And they obviously have a gigafactory going up in Texas that they're looking to do with the pickup truck. Yeah. And it's going to be really interesting to see how the pickup truck does. And we have the F-150 Lightning coming. It's a very interesting time right now. It's kind of like the wild, wild west back in the 1920s when the auto industry was coming around. We had hundreds of automakers. They consolidated. Now we have a bunch of EVs coming out, and we're just not sure where the market's going to go exactly.